소설 쓰는 사람에게도 각각 다른 버릇이 있어서 예컨대 작품 중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이름에 있어서도 가령 이러이러한 성격과 환경의 인물을 등장시키려 하면 그런 사람이면 이런 이름을 붙여야 적당하리라. 혹은 또 이런 이름의 사람은 여사여사한 성격을 가지고 여사여사한 과거 혹은 환경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독특한 취택벽이 있다. 그 예에 벗어나지 못하여 나 이 김동인이는 가령 송첨지라 하는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 내지 한 등장인물로 쓰고자 하면 송첨지라는 이름에 따라서 송첨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그 생김생금은 이러하고 나이는 얼마쯤이며 성격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리라. 적어도 그러한 인물이 아니면 맞지 않으리라. 이러한 예정 혹은 코스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송첨지라는 인물 하나를 붙들어서 그의 생애사의 한 토막을 독자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데 우선 가령 송첨지라 하면 얼른 듣기에 복덕방이라는 시향목 휘장 앞에 긴 걸상 놓고 딱 선 무채 딱딱거리며 곰방대 물고 눈이 멀찐멀찐 행인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중로의 집주름쯤으로 여기기 쉬울 것이나 내가 지금 적고자 하는 송첨지는 학슬 대신 에보나이트 안경을 쓰고 양복 비슷한 옷에 넥타이도 매고 좀 모양은 없으나 단장도 짚고 일본말은 물론 영어도 제법 하고 구두도 신고 나이는 50 안팎. 송첨지라기보다 송주사라든가 송선생이라든가 하여야 빨리 인식될 판에서 벗어난 종류의 사람이다. 송성을 대표하는 우암 송시열이 몸은 정승까지 지냈으나 생김생김이며 차림차림이며가 끝까지 한 촌부자연 하였던 관계로 후일 송씨라면 얼른 촌부자연한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송첨지도 그 칭호만 듣는 것과 실제 인물과의 세에는 꽤 상이점이 있다. 첨지라기보다 선생이라든가 주사라여야 좋을 우리의 송첨지는 사실 면주사 노릇도 해보았고 선생 노릇도 해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시 송주사라든가 송선생이라야 옳을 사람이다. 학업은 동양의 학도인 일본 동경에 가서 닦았다. 학우는 좋았던 모양으로 17 아직 어머니의 품 그리울 시절에 어떤 고마운 후원자의 덕으로 현해탄을 넘어가서 그때 한창 명치의 건설 시대를 지나서 대정의 난숙 일본의 공기를 호흡하며 꿈 많고 희망 많은 소년기를 이역에서 보낸 것이었다. 미개한 토인들이 사는 열도를 한데 뭉쳐서 한 개의 근대 국가를 형성하여 세계 열광의 틈에 끼도록 끌어올린 일대의 영걸 목인 일본 황제는 마지막으로 대한합병이라는 위협을 끼쳐놓고 조상들의 나라로 떠나고 그의 아들 가인이 당주, 아비는 벌고 아들은 호사하고 손주 때에는 망한다는 천칙에 따라 표면만은 무르익고 찬란한 대정 동경에 이 고아는 그의 몸을 내어던진 것이었다. 합병된 지 불과 4, 5년. 조선 안에는 각 곳에 그냥 의병이 끓고 있고 산에 장국천 두 군인의 군정이 조선이라는 순을 줄지라는 공황시대에 송군은 동경서 학업을 닦았다. 시대가 시대니만치 조선 유학생은 대개 정치나 법률에 적을 두었다. 송군도 정치를 전공하였다. 내년이면 학업도 끝난다는 그 전에 송군은 묵어있던 사숙 주인의 딸과 눈이 어울리어 딸자식 하나를 낳는 바람에 부득이 아내로 맞아 이듬해의 조선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금이 환양이라 하지만 송군의 환양은 결코 금이가 아니었다. 그의 학비를 대어주던 운인도 그가 일본 계집애와 어울린 것을 알자 거래를 끊고 말았다. 금이 환양하는 송군을 위하여 조선에서는 어떤 시골 면서기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송군은 송주사가 된 것이었다. 유학 당시에 그의 막연한 희망 내지 목표는 대신에 있었다. 그러나 나라도 없는 인종이라는 자기의 현실적 입장과 이상과를 연결하여 생각할 때
뚝 떨어지면서 도장관, 도장관도 과하니 내무부장, 아니 군수, 면장이라도 이렇듯 쓰고 들어가는 면장 한 자리도 얻지 못하고 겨우 면석이로 낙차게 된 것이었다. 면석이 재근 2년간이나 재근했으면 그래도 약간 지위가 오를 듯 싶은데 면석이라는 구실은 오를 데도 없는 양하여 그냥 그 자리에 눌러붙어 있었다. 이 사실이 적지 않게 우울하던 차에 그의 아내가 일본인인 서무주인과 새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본시부터 애정이 있어서 결혼한 바가 아니요, 딸 자식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결혼했던 바라 핑계 좋게 아내와 헤어졌다. 동시에 그 서무주의 말에서 일하기가 싫어서 면석유도 사임하였다. 10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을 해온 일본의 군국주의는 그 귀한 10년을 그저 넘길 수가 없어서 이번은 일독 전쟁을 치렀다. 독일의 군국주의는 연합군의 무력으로 부수었다. 그리고 강화회의가 파리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 강화회의에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라 하는 금간판을 내걸었다. 어떤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할 것이라는 주의였다. 즉 예컨대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어야 하느냐 벗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은 조선민족 자신의 의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육군 원수인 조선 총독 사내 정의의 강압 정책에 눌려서 그새 10년간 찍소리 못하고 있던 조선인의 마음에 이 한마디는 커다랗게 들어맞았다. 민족 자결, 민족 자결. 온 조선의 지하로는 이 한마디가 홍수와 같이 싸다녔다. 2월 초 여드렛 날, 동경 유학생의 집단에서는 조선 독립을 선언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온 헌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슨 사고가 일지 못하게 하고자 만전의 책을 다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이 물결은 경찰력 헌병력의 담으로도 어찌할 바 없었다. 게다가 조선 총독부는 스스로 믿는 데가 있었다. 그새 10년간을 그만치 강한 힘으로 눌러놓았으니 조선인의 마음에는 딴 생각 품을 여지가 용기가 없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설사 한두 명 혹은 불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쯤은 단 한마디의 호령으로 사가버리리라. 어디 감히 맞서고 덤벼들 광인이 있을 줄은 꿈에도 안 생각했다. 이러한 철통 같은 총독부의 감시와 틈새로는 민족의 의사가 자유로이 흘러다녀 3월 초하루 고종 태황제의 인산날 삼천리 강산에는 그야말로 청천의 병력으로 조선 독립 만세 우렁차고 힘있는 구호는 폭발이 되었다. 아내와도 이별하고 면소도 사직한 송주사, 약간의 퇴직금으로 사걸쇠빵 하나를 얻어가지고 다시 무슨 직업을 얻으려고 턱을 팔굽에 고이고 엎드려 코털을 뽑고 있을 때 무슨 아우성, 드렁장수의 소리도 아닌 이 들려옴으로 부시시 일어났다. 들을 지나 길에서 나서서 비로소 알았다. 조선 독립이 선언되고 그것이 기쁘다고 온 창하는 그것으로 이 아우성을 한다고. 머리를 들어보매 맞은편에서도 수십 명의 군중이 팔을 두르며 만세를 부르며 이리로 달려온다. 송주사는 가슴에 무슨 덩어리가 뭉쳐오르고 눈앞이 아득하여 몸을 비틀비틀 가까운 남의 집 담벽에 기대었다. 송주사는 무슨 특별한 애국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니었다. 독립이 되면 물론 반갑고 기꺼운 일이지만 안 된다고 큰 불편, 부자유도 느껴본 일이 없었다. 일본인 가운데 괘씸한 놈도 많지만 조선 사람이라고 다 달가운 사람도 아닐 것이다. 아직껏 특별히 독립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본 일도 없었다. 일본 유학할 때 하구회의 웅면회 같은 날 혈기의 청년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만국 한탄을 부르짖는 것을 들으면 역시 정치가에 적을 둔 만국 청년인이 많지 일종의 공명을 안 느끼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사자로서의 절실감까지는 느껴본 일이 없었다. 말하자면 그 방면에는
매우 신경이 둔하였던 것이다. 감각도 둔한데 송주사로서는 주사 독특의 견해가 있었다. 즉 독립국민 노릇을 하기에는 조선의 민도는 좀 얕다는 견해였다. 이 민도의 백성에게 갑자기 독립이라는 호박이 떨어지면 감당을 못하리라는 그의 견해였다. 그런지라 조선과 독립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민족 자결주의로 세계의 약소민족이 한결같이 술렁거리고 지식층들도 적지 않게 이 문제에 관심하여 조용한 골방이나 사랑방을 고를 동안도 송주사는 오직 새 밥자리를 물색해 볼 뿐 정치와 출신의 젊은이다운 공상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던 송주사의 앞에 오늘 호련히 조선 독립이라는 위대한 소식이 뛰쳐든 것이다.